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구독자님으로부터 정말 마음 아픈 메시지를 받았어요.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도 관계가 깨질까 봐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참고 맞춰주는 게 연애인 건가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대방 눈치 보느라 자신의 의견은 뒤로 미루고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느낌. 오늘은 바로 이 문제의 솔루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연애에서 끌려다니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방법. 사실 연애라는 게 마치 춤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리드하고 누군가는 따라가게 되어 있죠.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따라가는 역할만 맡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역할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 가지 비유로 시작해 볼게요. 연애 관계를 장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기판에서는 어떤 말이 먼저 움직이고 어떤 말이 더 강한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게임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먼저 연락하고 누가 더 맞춰주고 누가 더 신경 쓰느냐에 따라 관계의 주도권이 결정됩니다. 이 주도권을 전문 용어로는 갑을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끌어가고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끌려다니는 연애는 바로 자신이 을의 위치에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갑의 위치에 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생명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리비도라고 부르죠. 단순히 성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 활력, 매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마치 어항에 있는 물고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화려하고 생기 넘치는 물고기가 시선을 끌게 되어 있죠.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 생명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율성입니다. 자신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제 친구 중에 민지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데이트할 때마다 겪는 일화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뭐 먹을래? 라고 물으면 항상 아무거나라고 대답했죠. 그러다 결국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점에 가게 되고 남자친구는 그녀의 취향을 전혀 모르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제가 직접 조언했죠. 다음엔 내가 먼저 오늘은 파스타가 먹고 싶어라고 확실히 말해봐.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민지가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하기 시작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자친구가 오히려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관계의 균형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율성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고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많은 분들이 이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과 이기적인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에요. 배려와 자율성은 양립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해야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평소에 일본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자꾸 일식당에 가자고 한다면 나 사실 일식보다는 다른 음식이 더 좋아.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보는 건 어때? 라고 말하는 것이 자율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순수한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그들은 작은 것에도 온몸으로 기뻐합니다. 제 조카 민준이는 5살인데 지난번에 공원에서 나비를 보고는 너무 기뻐서 30분 동안 그 나비를 쫓아다녔어요. 그 순수한 기쁨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은 언제부터 이런 즐거움을 잊어버렸을까요?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죠. 취미가 많은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말 즐겁게 한 일이 뭔가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취미가 있다면 다시 시작해보세요. 춤, 그림, 악기, 요리, 등산, 독서.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활동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주는가 하는 점이에요. 제 경우에는 대학생 때 기타를 치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완전히 손을 놓았었는데 최근에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아프고 코드도 잘 기억이 안 났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예전의 감각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이 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런 활력은 주변 사람들도 느낍니다. 자신만의 즐거움을 가진 사람은 에너지가 달라 보여요. 그 에너지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끌리게 되고 그 중에는 당연히 이성도 포함됩니다. 즐거움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명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런 취미나 즐거움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즐기기 위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그 에너지는 금방 소진됩니다.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 그게 대중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곤충 수집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빈티지 카메라 수집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특이한 공예품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중요한 건 그 활동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가 하는 점이에요.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대중의 관심과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명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업무에서 전문성을 키워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될 수 있고, 주부라면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자신만의 학업 분야나 동아리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제 동생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원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취미로 시작한 베이킹에 푹 빠져서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작품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명 안 되는 팔로워였지만 꾸준히 자신만의 스타일로 베이킹을 하다 보니 팔로워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작은 베이킹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녀가 달라진 건 단순히 팔로워 수가 아니라 자신감이에요. 자신이 잘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녀의 에너지 레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연애에서도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죠. 이렇게 자신만의 분야에서 성장하고 인정받는 과정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높아진 자존감은 연애관계에서도 당당함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누군가는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고 누군가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죠. 중요한 건 그 강점을 찾아 키우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꼭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런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제가 아는 영호라는 친구는 회사에서는 평범한 직원이지만 주말마다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는 특별히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따뜻함과 진정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끌리죠. 이렇게 자신만의 분야에서 성장하고 인정받는 과정은 자신감과 매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연애관계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남성의 관심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성의 시선을 즐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 한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즐기라는 의미예요. 많은 분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그 사람만 보게 됩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그 사람이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주도권도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다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동료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도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제 사촌 지연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녀는 이전 연애에서 남자친구에게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가 힘든 이별을 경험했어요. 그녀는 의식적으로 다양한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이번에는 관계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남자친구에게 모든 것을 맞추지 않았고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남자친구가 그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죠. 이게 바로 관계의 역학입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을 때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게임이나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다양한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애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또한 남성의 관심을 즐긴다는 것은 꼭 로맨틱한 관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의 존경, 친구들 사이에서의 인정, 지역사회에서의 평판 등 다양한 형태의 인정과 관심을 즐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미술 동호회에 참여해서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 스포츠팀에서 활동하면서 팀원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동료들의 신뢰를 얻는 것. 이 모든 것이 관심을 즐기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를 한 사람의 관심이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어요. 이것은 남성을 조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자신의 자리를 찾는 과정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도 인정받는 균형을 찾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갑의 위치는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상호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견과 감정도 동등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력, 즉 매력과 에너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자율성을 갖추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대중의 관심과 존경을 받고 남성의 관심을 즐기는 것. 이 4가지가 여러분의 생명력을 높이고 연애관계에서 끌려다니지 않게 도와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누군가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위한 변화를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애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취미를 찾아 그것에 푹 빠져 있다면 연애를 하더라도 그 취미를 포기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은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자신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다면 연애에서 상대방의 인정이나 관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다양한 곳에서 받는 인정과 존경이 자신감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반응이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더 안정적인 자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습관이 있다면 연애에서도 불필요한 참음이나 맞춤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도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알고 존중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결국 더 건강한 관계의 바탕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변화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정한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변화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애 관계도 더 건강해지는 것일 뿐이죠. 제가 아는 수진이라는 친구는 원래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연애를 할 때마다 상대방의 의견에 맞추기 바빴고 항상 끌려다니는 관계를 겪었죠. 그런데 그녀가 우연히 참여한 연기 수업에서 큰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지만 연기를 통해 다양한 캐릭터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시작했고 무대에서 연기하면서 자신감도 키웠습니다.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상생활로 이어졌어요. 더 이상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맞추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게 되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새 남자친구는 그런 당당한 모습에 더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위한 변화는 결국 연애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연애에서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 감정, 경계를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투자하세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모든 행동과 변화는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해요. 단순히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한 전략이나 기술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여정이어야 합니다. 진정성 없는 변화는 오래가지 못해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마련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변화와 성장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말 관심 없는 분야에서 억지로 활동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지치고 흥미를 잃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일, 진심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어떨까요? 그것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되고 결국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강해 보이기 위해 무조건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건강한 자율성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변화와 성장은 결국 여러분의 매력을 높이고 연애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연애에서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의 생명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자율성을 갖추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대중의 관심과 존경을 받고 남성의 관심을 즐기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은 자신을 위한 것이며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발전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애 관계도 더 건강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이 방법들 중에서 이미 시도해 보신 것이 있다면 그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임을 잊지 마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